먹방 과잉 시대의 전통식, 채식, 건강식 이야기를 편안하고 진솔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기후의 착한 먹방, 기후 미식회 시간인데요. 우리 기후 미식회의 백과사전이시죠.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들려주실 주제와 관련된 퀴즈 문제 나가는데요. 잘 들어보고 맞춰보세요.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저탄고지 식단이 인기가 있는데요. 저탄고지는 총 칼로리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의 섭취 비율은 줄이고 지방 섭취율은 높이는 겁니다. 무엇을 줄이고 지방 섭취율을 높이는 걸까요? 1번 비타민, 2번 탄수화물. 문제 한 번 더 드릴게요. 언제부터인가 저탄고지 식단이 인기가 많습니다. 저탄고지 식단은 총 칼로리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의 섭취 비율은 줄이고 지방 섭취율은 높이는 건데요. 무엇을 줄이고 지방 섭취율을 높이는 걸까요? 1번 비타민, 2번 탄수화물. 힌트를 드리면 저탄고지입니다. 지방은 높이고 무엇을 낮출까요? 1번 비타민, 2번 탄수화물.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샵 0999로 문자 주시면요. 연천군에서 드리는 연천쌀 10kg 매일 한 분께 보내드립니다. 퀴즈 정답과 당첨자는 2부에서 알려드리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방송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은 언제든지 역시 샵 0999로 질문 보내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좋고요. 그럼 백 선생님께 제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후미식회 초대 손님과 인사 나눠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환절기에 건강 괜찮으신가요? 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선생님 격주로 나오실 때마다 아까 또 들으셨잖아요. 오늘 기후미식회 무슨 주제인가요? 막 여쭤보고 그러는데 저희가 생방송 시간상 다 여쭤보질 못하는데 지난주에 당 섭취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그때 들어온 질문 중 몇 가지를 선생님께 좀 다시 여쭤보고 여러분 답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종혜님 질문이었어요. 백 선생님, 저는 바나나를 군것질 하듯 매일 하루에 서너 개 정도를 하나씩 나눠 먹는데요. 당뇨는 없는데 바나나도 단당류인가요? 다당류인가요?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그러셨는데요. 네, 지난주에 집에 가면서 들었습니다. 네네. 좀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쉽게 정리를 하자면 먹었을 때 입에서 바로 단맛이 난다. 그러면 단당류. 그리고 이제 바로 단맛은 없지만 한창 씹어야지 단맛이 난다. 밥처럼 이런 것들은 다당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면 설탕은 단당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질문에서 바나나는 단맛을 바로 느낄 수 있지요. 그러면 단당류입니다. 아, 바나나가 단당류구나. 저는 그래도 이렇게 뭐 과일이나 이런 곡식은 다 다당류일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그 단당류의 대표적인 게 포도당하고 과당이거든요. 네. 이 과당의 과자가 과일이에요. 그래서 과일은 다 단당류입니다. 그래도 과일을 먹으면 비타민도 섭취하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네, 맞습니다. 단당류니까 멀리해야 할까요, 선생님?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많이 먹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뇨가 아닌 분들은 괜찮은데 괜찮기는 하지만 네. 많이 섭취는? 네, 많이 섭취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 뜻밖의 얘기네요. 배고플 때는 과일만 갖고도 한 끼니 막 때우고 그러거든요, 제가. 네. 그렇구나. 5586님 질문입니다. 저는 음식을 만드는 직업이라서 수시로 당 섭취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직업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당 섭취가 많다면 이제 식사에서 백미 대신 현미밥 같은 거를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상황이라는 게 이게 음식이 어려운 이유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백미밥을 먹어야 한다면 양을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당을
자주 섭취하면 단맛에 중독되기가 쉽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맛은 없고 이제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 같은 것들을 간식처럼 수시로 먹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당근이나 파프리카, 그래서 단맛이 좀 적은 것들을 네네. 좀 통에다가 담아놓고 일하는 중간에 이제 하나씩 꺼내서 오독오독 씹어 먹으면 단맛 중간중간에 그런 채소들이 들어가면서 단맛을 좀 덜 중독되게 만들어요. 오독오독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오독오독 씹히는 것 중에 단맛이 강한 건 별로 없는 듯해요. 지금 네, 생각해 맞습니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당이 빠지면 0383님이 당이 빠지면 뭘로 기운을 낼까요? 당 중독이 저는 심합니다. 단 걸 안 먹으면 기운이 안 나요. 뭘로 대체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랬는데요. 이제 이 단맛의 특징이 중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너무 딱 잘라서 내일부터 끊어야지. 그러면 뇌가 계속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요. 아, 오히려. 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 그러니까 어제 같은 오늘을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래야지만 이제 몸이 안정적이라고 느껴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당으로 어떤 거를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루에 작은 초콜릿을 한 10개쯤 먹는다. 그러면 이제 처음 시도는 초콜릿 8개에다가 고소한 견과류 한 줌을 먹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일주일 정도를 유지하다가 다음 주에는 초콜릿을 또 2개 줄이고 거기에 두유 한 잔, 견과류 이렇게 먹고 또 일주일 동안 그대로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2개를 빼고 초콜릿 4개 하고 견과류, 두유, 그 단맛이 적은 과채류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과채류들이 좋거든요. 이렇게 네. 천천히 바꾸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처음에는 당이 확 들어오면서 네. 혈당을 올려서 좀 반짝 깨는 듯한 느낌이 있어야지만 힘이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피곤할 때 초콜릿 들고 다니면서 막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바꾸는 게 되게 좋고 또 만약 급한 마음에 이제 오늘부터 끊어야지 뭐 이렇게 급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면 네.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쉬워요. 몸에서 계속 이제 그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당류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건 굉장히 위험한데요. 그 미국의 언론인 출신인 작가 윌리엄 더프티는 설탕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가공 당류보다는 자연식으로 간식의 내용을 천천히 바꾸고 또 이게 이 당을 섭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에서 이제 당분을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좀 쉽게 만족도를 높이는 데도 또 당을 이용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몸에서 쉽게 만족도를 높이려고 할 때는 좀 일어나서 몸을 좀 움직여서 가벼운 스트레칭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간단한 운동을 하면 단 것에 의지하지 않고도 몸이 좀 힘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당 음식 중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한번 습관 들인 건 바꾸기가 어려운 어려워요. 거잖아요. 네. 말씀 들으면서 이게 단 음식뿐만 아니라 당 중독뿐만 아니라 여기 막 술, 담배 뭐든 들어가도 다 마찬가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는데 네. 당 중독을 바꿀 때는 천천히 바꿔주라고 하시네요. 오늘 선생님 건강한 식단 키워드로 떠오른 저탄고지와 간헐적 단식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인데요. 지지난주에 이런 문자가 있었어요. 박기용 님이 저탄고지 식단이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좋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탄고지가 뭔지를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저탄고지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의 섭취를 늘리는 식단입니다. 네, 저탄고지는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식단입니다, 여러분. 네. 이 저탄고지 식사가 유행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비만 인구가 늘면서 그 원인으로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네. 이제 에너지를 확 올리는 네. 단위 중량당 칼로리가 가장 많은 게 지방인데 이 지방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네, 그래서 해결책으로 지방 섭취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진행했고 네. 그 결과로 1971년부터 2000년까지 30년간 일일 섭취 칼로리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감소시켰어요. 음흠. 그런데 문제는 비만율이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2배나 증가했다는 거죠. 지방을 줄였는데 네, 저 맞습니다.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도 80년대, 70년대, 90년대 지방을 많이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지방을 먹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네. 그리고 또 미국의 당뇨병 환자 수는 1952년에 800만 명에서 2005년에는 2080만 아이고. 명으로 늘었어요. 네. 2.5배 정도가 늘은 거죠. 그래서 지방 섭취를 줄인 만큼 당질 섭취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 원인이다라는 결론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10년 동안 지방 섭취를 줄이자 30년 동안 했더니 비만을 줄지 않고 네. 당뇨만 늘었다. 네, 이 오히려 거죠. 비만도 늘고 당뇨도 늘고. 네. 이제 요즘에 그 미국의 애킨스 박사가 혁명적인 식이요법이란 책을 냈는데요. 거기에 소개된 것이 바로 탄수화물을 억제하면 지방과 단백질을 원하는 대로 먹으면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을 냈고 그때 이제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황제 다이어트란 이름으로 소개됐고 맞아요. 이것이 이제 저탄소 고지방 다이어트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당질 제한식 이렇게 부르고 책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당뇨병 전문의가 이런 것들을 대중화시키고 있어요. 당뇨 환자들을 염두에 둔 식단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없나요?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지방 많이 먹고 하면서 가는 게?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그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몸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것보다 이것이 더 나은가, 그러니까 무엇이 좋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네. 절대적인 좋고 나쁨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무엇보다 무엇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기존 식단에서는 이제 탄수화물을 한 60% 정도, 네. 지방과 단백질을 각각 20% 정도 이제 이렇게 섭취를 하라고 하는데 저탄고지 식단에서는 탄수화물을 20% 그러면 이제 하루에 40에서 130g 정도이거든요. 네. 이렇게 줄이고 나머지는 뭐 단백질과 지방은 원하는 대로 섭취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단백질 섭취를 늘리면 신장이 좀 일을 많이 해야 돼서 힘들어져요. 그래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성 신장 질환을 동반한 경우 그 고단백 섭취, 그러니까 총 칼로리의 20% 이상을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좀 얘기가 약간 어렵지 않나요? 저 말씀 듣다가 적당히 뭐 많이 먹고 뭐 적게 먹으면 되겠지 하고 팁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네. 자세한 얘기 우리 음악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가 볼게요. 궁금하신 사항 샵 0999번으로 문자 주세요.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지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1부에서 냈던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정답 발표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기후 미식회에서 저탄고지 식단과 간헐적 단식이 정말 건강에 좋은지 백남정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먼저 퀴즈 정답을 발표를 하죠. 4082님 화물차 운송 기사입니다. 뱃속에 탄수화물을 가득 채우고 장거리 운전 중입니다 하셨는데요. 예, 화물차 기사님 문자를 힌트로 드렸습니다. 퀴즈. 언제부터인가 저탄고지 식단이 인기인데요. 저탄고지 식단은 총 칼로리 섭취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의 섭취 비율은 줄이고
지방 섭취율은 높이는 건데요. 무엇은 줄이고 지방 섭취율을 높이는 걸까요? 1번 비타민, 2번 탄수화물. 네, 정답은 백남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답은 저탄. 그래서 탄수화물입니다. 네, 2번 탄수화물. 네. 선생님, 그런데 이게 정말 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식이요법이나 이런데. 뭐 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체중만 빠지면 우리는 건강해지느냐는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네요. 왜 나는 별로 달게 안 먹는데 네. 당뇨가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너무 모르고 보통 우리가 어떤 음식과 내 몸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내 네. 몸은 소홀히 하고 들어오는 음식에만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달게 먹지 않았는데도 당뇨는 그런 유전자를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몸을 갖고 있는지를 좀 잘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탄고지 식단이 건강에 좋은가? 네. 라는 질문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찬반 논란이 되게 극적으로 갈려요. 그러니까 뭐 당뇨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네, 있고 네. 또 기본적으로 이제 영양학자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땅의 성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잘 재배되는 작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작물들이 있고 또는 이제 다른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를 보이는 약이 다른 사람에게는 부작용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런데 약은 그렇다는 거를 이해하면서 음식은 누가 좋다더라 그러면 그게 다 나한테도 따라하고. 다 좋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정도는 안전하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8363님이 선생님, 당뇨와 비만이 느는 이유가 뭘까요? 정제당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정제당.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당류, 단당류 할 때 그 단당류 단당류인가요? 맞습니다. 그게 뭐 설탕, 초콜릿? 네, 설탕, 초콜릿. 지금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손만 닿으면 어느 곳에나 있고 너무나 쉽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단당류들을 먹고 밥 3끼 식사를 안 하려고 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걸 먹으니까 또 밥맛이 없어지고. 맞아요. 당분만 섭취되면 일단 우리 몸에서 배고픔을 좀 안 느끼게 잊어버리나요?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종혜님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단맛을 거의 싫어하는데 과일도 그래서 덜 단 것만 골라 먹어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은 없을까요? 네, 많이 줄어들겠죠. 적기는 하지만 또 부모님은 어떠신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인바디 검사하면 한종혜님이 체지방이 높다고 나옵니다. 성인병은 없어요. 네. 체지방을 줄이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 100% 채식. 채식을 100% 하는데 체지방이 높을 가능성이 있나요? 높죠. 왜냐하면 채식하는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가 아무래도 적게 되니까. 양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율을 보면 탄수화물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채식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에서는 예. 얼만큼 내 몸을 잘 이해하느냐. 그래서 내가 체지방이 높다고 하면 일단 뭔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몸무게도 늘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좀 잘 찾아서 변화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좀 고칠 수 있을까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이 어제 먹던 거를 오늘도 먹고 싶어 한다. 그래서 바꾸는 게 쉽지 않지만
천천히 도전해 보면 좋겠다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근손실. 맞아요. 기초 대사량이 있어야지 똑같은 양을 먹어도 걔가 다 에너지로 소진되는데 에너지로 네. 소진되지 않으니까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고기나 지방을 많이 안 먹는다고 해서 체지방이 낮거나 그런 건 아닌 거네요. 네. 근육이 얼만큼 만들어지냐에 달려 네,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 맞아요. 지방 안 먹으면은 비만이 없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늘었더라. 늘었다. 원인은 탄수화물이었다. 그러면 저탄고지 하는 분들 보면 체중 조절이나 다이어트 때문에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방을 줄여도 비만이 늘었다. 그럼 저탄고지로 하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체중 조절에? 정말로 이거를 정확하게 실천하면 제가 보기에는 효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몸에서 이제 영양소들이 하는 작용들을 보면 네. 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몸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맨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얻은 포도당으로 에너지를 써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가 한 2시간 정도 되면 다 소진되거든요. 포도당 에너지가. 네네. 그 다음에는 혈액 내 많이 들어온 것들은 여기저기에 이제 저장을 하잖아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저장된 것들을 꺼냈어요. 한 2시간 이후부터는. 네. 그래서 이제 저장된 것들을 막 쓰다가 저장된 것들도 다 썼는데 아직도 밥을 안 먹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지방에 축적된 것들을 쓰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간헐적 단식도 이런 맥락에서 간헐적 먹는 단식은 시간이 길면? 그렇죠. 아. 쌓이지 않도록 조절을 네, 하는 네. 거고 저탄고지는 아예 쌓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에너지를 그냥 그 탄수화물로 안 쓰고 지방으로만 쓰겠어. 이렇게 이제 조절하는 게 저탄고지입니다. 네. 여기 성남시 250번 기사님이 홀로 외로운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다 뭘 먹을까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힘들고 배고파요. 이번 달 7일 치과에서 임플란트 대수술하고 지금 죽으로 살고 있습니다. 짜증나고 배고파요. 전체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일단 9개를 대수술하고 28일에 또 10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임플란트를? 어머. 그래서 죽을 4월 달까지 먹으라고 하네요. 당이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하셨는데요. 간식 잘 챙겨 드셔야 돼요. 그래서 아유. 우리는 계속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잘 먹을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게 나쁜 거죠. 이 경우는 임플란트 때문에 죽만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병원에서?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죽은 잘 보시면 밥보다 물을 한 엄청 많이 네, 넣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죽 한 그릇에 밥은 얼마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계속 배가 고프죠. 많이 먹어도 되는 거네요. 네. 그 탄수화물 당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250번 기사님. 비록 죽일지라도. 저희가 노래 한 곡 듣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 볼게요. 궁금하신 사항 샵 0999로 계속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기후미식회 백남정 선생님과 저탄고지, 간헐적 식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최숙자님이 이런 문자 주셨네요. 요즘 사람들은 밥 먹으면서 습관처럼 탄산음료를 꼭 같이 놓고 먹더라고요. 그것도 큰 문제 같아요. 저는 우리 집 아이들 집에서는 안 먹지만 밖에 나가면 한 번씩 먹는데 왜 밥 먹으면서 탄산을 먹냐 그러니까 트림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밥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밥 먹다가 싸우고 가끔 그러는데 부모님이 신경 써야 할 부분 같네요. 다들 괜찮은데 우리 집만 유별난지 모르겠지만요 하셨는데 최숙자님 아닙니다. 저희 조카님들도 탄산음료 옆에 놓고 식사를 하십니다. 보면 꼬맹이들이 이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비만이 느는데? 그럼요. 아하. 그래서 요거는 음식 중독에서 좀 길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식 중독에서 저희가 탄산음료 최숙자님 말씀하신 요 얘기 같이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탄고지 식단 얘기로 돌아가서 요즘 분식집에 가도 키토 김밥 이런 거 팔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계란을 막 잘게 썰어가지고 김밥을 마는데 계란만 가득 넣어서 이게 건강에 좋은 게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탄고지 식사를 왜 키토 식사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좀 쉽게 풀지 않고 그냥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실제로 저탄고지에 대해서 알리는 책들을 보면 네. 아주 혹하게 써져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 혹함에 빠질까봐 저도 읽으니까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봐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후 2시간까지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은 탄수화물로 들어온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소비한다. 네. 그다음에 2시간 이후가 되면 이제 들어온 포도당 중에서 저장된 것들을 꺼내서 쓴다.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모자라면은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거를 쓴다 할 네. 때 그렇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갔을 때 지방산하고 케톤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것들을 에너지로 뽑았을 때 그래서 이거를 키토 식단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케톤체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케톤식의 장점이라면 지방 축적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하지만 극단적인 케톤식은 간이나 신장 기능을 저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로만 너무 네, 많이 맞습니다. 먹으면요. 단백질, 지방. 그래서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맞게 적절한 시기와 그러니까 아주 짧게 정말 그 지방이 너무 많이 축적됐을 때 좀 짧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기 몸에 맞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식이요법은 효과가 있는 만큼 어디선가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 있을 것만 그럼요. 같아서 네, 살짝 네. 겁이 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 간헐적 단식도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요즘. 네. 이거 하고 나서 건강 좋아졌다는 분도 있고, 저도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까지 이게 시간이 애매해서 좀 밥을 안 먹는 시간이 길면 확실히 속이 좀 더 편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JYP 박진영 씨 자기 관리의 최고봉 끝판왕이라고 하는 JYP도 20시간 공복으로 있다가 하루 한 끼 식사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간헐적 단식은 어떤가요, 선생님? 아까 얘기한 대로 간헐적 단식의 원리는 이제 저탄고지처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를 막는 건데 네. 저탄고지가 탄수화물 먹는 양을 줄여가지고 그 축적되는 것을 막는 거라면 간헐적 단식은 몸속에 들어온 탄수화물을 모두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그러니까 몇 아하. 시간 뒤부터는 들어온 포도당을 계속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쌓여있는 그런 것들 이제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쓰도록 하는 거죠. 공복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래서 원리는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이런 극단적인 식이 조절의 문제는 뭐죠? 몸무게 감소가 초반기에는 있는데요. 네. 이제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몸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많이 먹으면 다시 찌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탄수화물이 지방 때문에 문제라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게 문제라면 단백질식은 신장에 해를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먹는 한 가지를 많이 먹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섭취와 사망률과의 연관성을 연구한 논문들이 좀 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탄수화물 섭취와 지방 섭취량에 따라서 전체 식사 중에서 탄수화물을 60%, 지방을 40% 섭취하는 군에서 최소 사망률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을 탄수화물을 높이 올리든 그다음에 뭐 지방을 높이 올리든 단백질을 높이 올리든지 간에 한 가지를 높이 올려서 먹는 거는 다 사망률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반, 지방 한 3, 40? 네. 그리고 나머지 뭐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먹는 건가요? 이제 보통은 5대 3대 2. 5대 3대 네, 2. 탄수화물 5, 그다음에 단백질 3, 그다음에 지방 2인데 네. 이 탄수화물이 정제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당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당류 천천히 얘가 축적되지 않고 천천히 에너지로 쓰이는 탄수화물일 때 이게 가능합니다. 5대 3대 2. 네. 탄단지. 네. 네, 한번 식단을 짤 때 잘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선생님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오늘 저녁 선생님은 그럼 무엇을 드시는지 저탄고지 식단이 아니고 네. 기후 미식회 선생님은 무엇을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강릉 갔다 왔거든요. 네. 주말이랑 월요일에. 그래서 거기서 강릉의 또 대표적인 유명한 음식이 옹심이잖아요. 아, 감자옹심이요? 네, 감자옹심이를 저 맛있게 먹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 포장해 왔어요. 아. 그래서 오늘 저녁은 아마 감자옹심으로 먹을 것 같습니다. 감자옹심이를 오늘 어디 가야 먹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오늘 백남정 선생님과 저탄고지 식단 간헐적 단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문자나 밴드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선생님 오시면은 2주 후에 또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맛있게 2주 드세요. 동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